일단 요런 아이들에 대한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자, 지금 보시는 얘네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자, 이미지를 한번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쓰려고 하는 위치로 찾아가서 코딩 쪽에 자, img 쪽에 담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이디야 그냥 메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디야 메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각각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받아올게요. 자, 그대로 받아오면 좋을 텐데 못 받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찾아가지고 받아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뭐 저작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물론 이제 그런 건 신경을 써야 되겠죠. 저야 뭐 그냥 학습용으로 하니까 올리고는 있지만 만약에 이디야에서 저거 저희는 저런 거 공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이트에 그 메뉴 같은 거 찾아서 담으시면 돼요. 너무 막 똑같은 이미지를 쓴다는 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 쓰시면 되고 제가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보자. 드로우먼데 갑자기 생각 안 나니까 로그인해서 보여드리자면 여기 있다. 언스플래시 같이 언드로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철저하게 얘네들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맙게도 너무 고맙게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는 이렇게 컬러를 내가 세팅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까지도 소스를 뭔가 추가로 하고 제공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되게 고마울 정도로 쓰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색깔 이렇게 했는데 바뀐다는 건 얘네들은 전부 다 SVG 코드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몇 개 좀 받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헬로라고 써 있는 것도 SVG로 할 거냐, PNG로 할 거냐, PNG로 하겠습니다, 그냥. 자, PNG로 해서 저장.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저장. 그 다음에 또 아무거나 하나 저장. 자,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를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거. 딱 10개네요. 자, 이디야 거 아니고 다른 걸로 가져왔으니까 이디야란 이름 대신에 다른 걸로 쓰겠습니다. 언드로우 거니까 언드로우. 그리고 이름이 사실 좀 너무 길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있을 텐데 이름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그걸로 사용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적당하게 이름을 변경해 주십시오. 자, 이제 내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보시라고 했던 자료니까 아무래도 CSS가 필요할 거예요. 디자인 살짝 필요하다면 물론 중요한 거는 디자인 CSS를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난 HTML만 제대로 만들고 싶어 한다면 굳이 이거 없어도 됩니다만 하고 싶어 난 약간 보여주는 게 원해 라고 한다면 써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코드만 가지고 써먹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즐겨 쓰던 스타일로 땡겨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js dom test 01에 들어가는 result 저는 파일 이름으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해보셨을 테니까 result라는 이름이 없는 걸로 쓰시면 되겠죠.
해서 CSS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JS 쓸 거니까 JS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내용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 내용을 쓸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한테 필요한 이 부분만 잘 나오면 되기 때문에, 자, 아이디랩 내부에다가, 자,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링크 정도는 그래도 넣어주도록 하고요. 상품 리스트 만들기 라고 쓰고, 자, 이곳에다가, 자, 디아이브로 틀을 짜고 하셔도 되고 다이렉트로 하셔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프로덕트 에이리어 하나 영역 만들어 준 다음에 내부에다가 저기 밑에 있는 UL 하나를 생성하겠습니다. UL이자 프로덕트이자 클리어 픽스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대로 생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해당하는 내용을, 자, EDR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다른 거 쓰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내용 이대로 거의 큰 틀 바뀌지 않고 쓸 것 같으니까 저는 CSS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앞에 써놨던 주소 표시는 지워주고, 일단은 안에 내용물 자체가 샘플링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는 있는 게 여러분이 구분을 하실 거니까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로 담아서 우선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해당하는 요 이미지 자리, 자, 원래는 요 자리에 이미지를 담아야 되고 그 글씨를 써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img로 쓰셨는지 제가 뭘로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자유롭게 맡기려고 제가 딱히 이야기를 안 했던 거고, 자, 이미지 태그 쓰실 분들은 이미지 태그로, 저는 스펜 태그를 통해서 글자를 좀 숨기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숨기고, 그 다음에 박스를 틀을 짜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짜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SS에다가는 한 가지 옵션을 좀 더 붙일 수밖에 없겠죠. 바로 요 div img set이라고 하는 아이의 사이즈를 조금 더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타가 하나 있었네요, li에. 자, 그랬더니 사이즈가 들어가 있죠. 사실 원래 써놨었어요. 네, CSS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박스가 세로로 조금 긴 것 같고 이미지가 조금 작은 듯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설명을 더 넣고 싶어서 제가 저렇게 했던 거기는 한데, 지금은 미관상 조금은 줄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높이값 살짝 줄여주고, 살짝만 100픽셀 정도 줄여주고, 많이 줄였나? 그 다음에 이미지는 50%가 아니라 한 70% 정도로 늘려보겠습니다. 요 정도. 자, 이 정도면 됐겠죠? 자, 내용 정리가 다 됐고요. 이미지를 쓰실 분들은 이미지도 넣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쓰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한번 채워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무조건
됐겠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나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쓸까? 그러면 li 안에 li의 첫 번째 nth child에다가 img set 자리에 나는 이미지를 채워야지 해가지고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주소는 나가서 img 안에 내가 설정해 놓은 폴더에서 집어넣어야겠다. 자, 그래 봐야 여러분들 이 이미지가 넘치는지 아닌지를 알잖아요. 왜 안 나오지? 당연하죠. 사이즈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내서 컨테이너를 갈지 커버를 갈지 사이즈를 정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심지어 얘는 왜 여러 개가 들어가지? 반복하지 않았구나. 위치는 또 위에 매치해 있을 테니까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이용해서 나는 좌우를 모두 가운데 배치할 거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세팅들을 모두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미지가 있는데 배경이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이걸 조정을 해가지고 꽉 채우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미지가 좀 잘려도 관계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사실은 좀 잘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커버나 컨테인이 아닌 이상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추가적인 이미지에 뭐 변경되거나 이런 내용들도 미리 세팅해 놓고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마우스 올리거나 이런 것들은 li에 마우스 올리든 사실 img셋에 마우스 올리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포커스가 잡혔을 때를 인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 포커스 잡았어요 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li에 a에 마우스 올렸을 때 또는 li에 a에 포커스가 잡혔을 때, A에 포커스가 잡히는 거지 li 잡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내부에 있는 이미지를 처리할 거라면 그 내부에 있는 img set 마찬가지로 이곳에다가 뭐 예를 들어 이미지를 좀 더 키우겠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커버나 컨테이너는 움직임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수치를 변경할 수 있게끔 만든 아이들은 오토에 예를 들어 120% 이렇게 쓰면 그만큼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셨던 트랜지션, 이런 아이를 사용하시면 내가 사용했던 데이터들은 이렇게 크기를 변경되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키보드 포커스 당연히 먹습니다. 자, A에다가 박스 섀도우를 0.2rm에 0.2rm 약간 번지는 것도 살짝 넣어주고요. 자, 저는 RGBA를 0, 0, 0, 0.3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트랜지션이 img 셋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A에 들어가는 거니까 A에도 똑같이 추가 내용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보이시나요? 그림자 사각형이 살짝 끝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li의 색깔이 있기 때문인 거죠. li의 색깔을 A로 옮겨주시면 가능합니다. 즉 제가 드린 샘플 내용은 임시로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변동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UL 안에다가 내용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UL에 들어있는 클래스 이름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선택을 하셔야 되기는 하는데 가끔 이제 이 똑같은 이름으로 중복되어서 쓰기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 위에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덕트 에이리어라는 게 만약에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프로덕트 에이리어를 찾아와야 되니까 저는 자, 변수 프로덕트 에이리어, 가급적이면 풀네임으로 다 쓰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도큐먼트라고 시작을 해서 get elements by class name이라고 쓰시고, 해당하는 이 이름이 여기 있는 프로덕트 에이리어라고 쓰시면 됩니다. 단 클래스 이름은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항상 끝에다가 몇 번째를 선정하는지를 언급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거 안하면 못씁니다. 이렇게 쓰기 싫으면 적어도 프로덕트 에이리어에 0 이렇게라도 쓰셔야겠죠. 같은 뜻이 되는 거니까. 가끔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고 이거 말고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건 왜 안 써요?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자리에 쿼리 셀렉터를 말하는 거죠. 자, 쿼리 셀렉터는 단수형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수치는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에는 클래스나 뭐나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선택자 점을 입력을 해주셔야 정확하게 클래스를 선택한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쉽게도 일부 브라우저에서는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거나 차후에 여러분이 추가로 배우신 어떤 기능에서는 얘가 오히려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기억하기 힘든 익숙해지시라는 선에서 언급도 하지만 조금 더 선택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일부러 위에 거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프로덕트 에리어, 자, 오타 났군요. 자, PRODUCT 오타 나서 변경했습니다. 자, 프로덕트 에리어 내부에 들어있는 프로덕트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변수 프로덕트라고 하나 해주고 document get elements by class name 똑같이 쓰고 프로덕트 마찬가지로 순번째는 처음 하나니까 0번째다 쓰시면 도큐먼트라고 하는 모든 브라우저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 프로덕트라는 아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의미가 없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프로덕트 에이리어 내부에 있는 걸 원하니까 얘가 뭐라 했어요? 도큐먼트 문서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즉 프로덕트 에이리어 안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 자, 위치를 바꿔주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프로덕트는 프로덕트 에이리어 내부에 있는 클래스 프로덕트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굳이 CSS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 클래스 프로덕트 에이리어의 find, 이거는 find라는 즉 자손 선택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클래스 프로덕트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 형식으로 적용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게 제대로 선택이 됐는가 확인을 해보려면 찍어보시면 되겠죠. 콘솔 로그로 결과를 단순하게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해당하는 웹페이지에서 콘솔 창에 결과물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쉽게도 이 부분이 좀 안 보이니까 적어도 UL에 좀 살짝 컬러는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하나 보이죠? 자, 틀만 보이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li를 생성해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안에 들어가 있는 복잡한 i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무엇만 li만 생성을 해보자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자, 1차 목표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li 요소를 생성하여 무엇을? 프로덕트에다가 삽입해보자. 자, 이게 1차 목표예요. 자, 2차, 3차도 있겠지만 일단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1차 목표를 진행해보자. li를 단순하게 생성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프로덕트 내부에 inner HTML을 이용해서 만들면 되죠. li 요소를 만들면 끝나죠. 뭐 어렵지 않잖아요. 확인해 보시면 해당하는 li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색깔이 없다 보니까 뭐 티가 안 나는 것 뿐이죠. 보더 1픽셀 솔리드. 자, 구분용을 하나 쓸게요. 자, 그러면 생겨지는 거 확인했어요. 오케이, 한 번 더 만들어 볼까? 띡. 계속 하나죠.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생성해 놓고 또 새로 생성하면 기존의 거를 삭제시키고 넣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쓸 수 없겠구나. 우리는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럼 1차 목표는 생성해서 삽입한다라는 거 바로 확인했지만 조건이 있었죠? 여러 개. 그래서 이 여러 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생성이 뭐였지? create element 요소를 생성해라 라고 하는 메소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삽입, 어디에? li에다가 append child라는 형식으로 집어넣었습니다. li에다가 아니라 li를 넣는 거군요. 자, 얘를 지울게요. 그러면 내용을 쓰고 싶어요. 하지만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전혀 한 게 없으니까 두 개만 하도록 하죠. 그럼 얘는 빼고 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럼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저는 make li 라고 하나 하고요. 도큐먼트 문서에다가 create element 무엇을? li를 생성해보자. 이 생성된 li를 어디에? 우리는 product에다가 append child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넣어보자. 자, 그러면 생성이 되었는가 확인해 보면 똑같이 들어가는 걸 파악을 했고요. 아까랑 한 줄이 더 써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개 될까? 카피를 해서 넣어보면 똑같죠? 안 되잖아. 잘못됐나? 사실은 이게 아니라 생성을 하고 만들고 또 생성하고 만들고를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들어갔죠? 문제는 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변수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없다는 거. 각각 다른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 아이를 그때그때마다 임시로 만들어주는 변수로 써주던지. 임시로 만들어서 쓰는 변수란 얘기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펑션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함수 내부에 집어넣으면 지역 변수가 되는 거니까
해당하는 이 함수를 수행할 때만 조건이 먹는 역할을 하게 되니 소위 말한 임시 변수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다가 저는 표현식을 사용할 거니까 함수 표현식으로 make li fn이라고 쓰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뒤에다 fn을 좀 쓰는 편이에요. 기억하기 편하게 하려고. 뭐 업체마다 기업마다 다 다르기는 해요. 어떤 회사는 형용사로 써라, 어떤 회사는 어떤 표현식으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좀 아직 힘들어서.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수행해보자 라고 해서 make fn을 수행하면 만들어졌고, 여러 개 만들어 볼까? 카피를 해보면 여러 개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일단 li가 생성되는 기능은 만들어 봤습니다.